이번 기수에서 진짜 잘하면 커플이 한 커플 나오겠어요. 그래도 가장 유력한 건 영철 씨고, 영식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영식님이 가능성이 있으려면 자기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스스로 인정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깨야 돼. 좀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일 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 보수적인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러해 버리면 이게 좀 가벼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식 씨가 연애 자체는 안 해봤기 때문에 여사친은 많겠지만 이렇게 여성을 극단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신격화된 여성 그리고 사귈 수 없는 그런 여성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본단 말이야. 대등한 관계는 없고 이게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남자든 여자든. 실은 그게 이번 17 영수님도 그게 좀 남아 있었어. 그래서 영식님이 가진 그 기준에 장민님이 부합하질 않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야. 영식이 장미 쳐내는 그 예고는 이제 쳐내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상황극 하다가 나왔을 거예요. 설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말하다가 쳐낼 정도로 영식 씨가 그 정도로 막 사람한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영수님은 너무 고집이 세니까 예를 들어서 17기 옥순 씨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지. 영식은 진짜 장미의 마음을 모를까. 근데 영식은 장미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 자기소개할 때 이미 마음을 조금 닫았거든요. 여기에 참여했을 때 이게 상대가 이렇게 뭐랄까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어쨌건 영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12기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성장을 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걸까라는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좀 더 봐야지. 왜냐면 지금 이게 낯설에 비해서 이게 시간이 되게 천천히 흐르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장민님이 그러니까 적극성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장민님은 허물없고 백합님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국한님은 뭔가 편견이 없는 사람 약간 이렇게 제가 크게 정의를 했잖아요. 장민님이 의외로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밝고 노련한 사람도 잘 대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적극적일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다가오는 상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플러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부분들에 익숙한 사람이지 막 적극적으로 내가 저 사람 좋아해 저 사람 마음 얻어야지 이런 게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백합님 같은 성격의 사람이 여기 물론 백합님이 지금 나는 솔로를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 뭐 그건 뭐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건 백합님이 진짜로 누군가 마음이 있고 장민님만큼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을 할 것 같긴 해. 장민님 애교가 넘치고 밉상이 아닌데 그 인터뷰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과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에 비해서 누군가한테 야 나 너 좋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주저하는 게 있더라고. 상대가 아직 다가오길 바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장민님이 먼저 다가갈 필요가 그동안엔 없었던 거야. 남사친도 많고 이성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건 맞는데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알아채고 다가오는 게 항상 그랬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식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 근데 지금 그것도 분명히 가설이야. 장민님 플러팅에 남성분들이 가벼워 보인다고 느낄 수 있겠다. 일단 못쏠릴 입장에서는 당장 2달 전에 헤어졌다 약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아직 이별의 상처를 극복 못했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통의 경우는 뭐 2달 사귀다가 2달 헤어졌으면 아예 그거 뭐 연애라고 하기 좀 그런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개월 정도 이상 사귀어야 이게 약간 좀 연애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그래 그렇게 뭐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2달 뭐 이러면. 그리고 또 이제 뭐 2달 지났어? 그래 뭐 그랬구나 이런데 이분들은 약간 최근까지도 연애하고 있었네. 지금 아직 그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럴 수 있지. 가끔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잠깐 사귀었는데도 오랫동안 그 사람을 마음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상담으로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는 막 현상들이 일어나. 이 사람이 그 애인이랑 헤어지고 슬퍼하는 그게 과거에 자신이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와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슬퍼해버리는 거지.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해요.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나중에 또 상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철 씨를 제가 만나본 적은 있지만 개인사나 이런 얘기를 듣진 못했거든요.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근데 누나들 이야기에 영철 씨를 설명하는 어떤 강력한 포인트가 숨어 있을 것 같긴 해요. 원래는 누나가 4명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픔이 있겠지. 그 누나들로 대비되는 무언가 양가 감정이 있겠죠. 누나들과 사이가 분명히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반대로 나는 남성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러니까 누나들과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남성성이 자기도 모르게 억압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누나들이 남자와 사는 경험이 아빠라는 어른을 말고 동생을 만났을 때 익숙하진 않잖아요. 다르잖아. 분명히 남녀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어렸을 땐 도드라지게 나오고. 그러니까 영철님이 어렸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여성성을 많이 접하고 또 그런 여성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철님 내면의 그 아니마 혹은 여성성이 약간 누나들과 엄마들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지는 않은 약간 그런 애매한 영식님 마음속에는 신비롭잖아. 남동생이 하나고 누나들이 있으면 어려서는 누나들을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지. 무조건 100%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더더욱 남성성이 강하고 남초인 레슬링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누나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할 거야. 약간 엄하고 나를 이렇게 억압했던 부모, 하지만 가족이어서 사랑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하니까 영철님은 누나와 지금 자신과 똑같은 구조의 자식 형태를 만들고 싶어.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자기가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일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만 그걸 다시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나가 넷이었어 라는 말은 지금은 셋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영철님이 딸 셋의 아들 하나를 낳고 싶다는 게 똑같은 모습이잖아. 지금 자신의 구조랑.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약간 후회스러운 부분 혹은 어떤 부분을 좀 재현해서 다시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직면하면 또 한편은 두렵고 힘드니까 지금 자기 삶에 더 매진하는 형태로 저게 풀어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런 퍼즐들이 또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딸들을 아이돌 시키고 싶다라는 거는 약간 반농담이었겠지만, 아이돌로 대표되는 거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지. 영철님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영철님이 하고 있는 프로레슬러라는 거는 실은 두 가지가 혼합된 거잖아요.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선수로서의 나와 연예인으로서의 나가 있잖아. 프로레슬링은 좀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운동선수로서의 나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운동도 게을리지 않고. 근데 이 연예인으로서 프로레슬링은 어쨌건 그런 쇼기도 하니까, 운동이기도 하고 쇼기도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고 이루지 못한 꿈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딸들은 누나와 어머니를 또 다시 재현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살고 싶은,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도 연결돼 있겠지.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누나들과 엄마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으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겠지. 재현되는 것 자체가. 뭐 이런 그것만으로 모든 이런 막 퍼즐을 맞추기가 뭐 어렵지만, 그래서 영철이 맷집이 좋아졌나 보다. 영식님 밤톨같이 약간 좀 귀여워졌죠. 약간 살집이 좀 생기면서 조금 더 귀염귀염해진 것 같아. 확실히 자기 시장이 있어. 영식님과 영철님. 영수님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해. 근데 스스로가 그걸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소장님 분석대로라면 괜찮은 면도 많았기 때문에 자식 구성을 똑같이 한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양가 감정이라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양가 감정이고, 지금의 나라면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금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약간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을 만약 운영했다면, 혹은 이 가족에 내가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막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혹은 그냥 끌려가기만 했던 내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반발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자신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였다면 뭔가 거기에 안에 속해 있는 부정적인 무언가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게 결국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아예 싫다 그러면 그냥 안 하지. 너무 좋다 그러면 굳이 그걸 재현해서 바꿀 생각 안 하지.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뭔가를 되돌려서 재현하고 싶어지지.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영철님이 그 말을 하고 그런 퍼즐들이 좀 보여가지고, 실은 어제 이거를 어젠가? 방송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잖아. 다음 장면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했었어. 아직 장면 분석은 시작 안 했는데, 근데 아니, 어쨌건 중요한 얘기 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조화를 시키고 좀 데이터화를 시키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 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구조화를 시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당연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은 못 바라봐. 왜냐면 이게 무의식 이렇게 돼버리면 스스로가 무의식을 발견하기는 진짜 어렵거든.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애초에 무의식이 아니야. 내가 상담할 때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되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누나들과 바꾸고 싶은 그 시절에 나는 귀여운 시절의 나였잖아. 어린 시절, 애기 시절이었으니까. 누나들 있고 부모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기 때는 귀여움을 많이 받았겠지. 아무리 누나들이 어렸다고 해도 막 질투로 괴롭히고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던 누나들이 나의 어떤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좀 억압한다는 생각하면서 좀 반항 혹은 뭐 이렇게 튕겨져 나갔던 그런 시절에 대한 양가적인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이건 약간 누나들에 대한 양가 감정이라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일 수도 있어. 그 형제들이 많으면 근데 확실히 좀 그 생존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긴 해. 공기를 읽어. 생존 스킬이죠. 가정의 베어그릴스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집안 베어그릴스. 이게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먹으면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는 그냥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아. 실은. 집문 열면 이제 오늘 어떤 분위기겠구나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국화님이 키 큰 남자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식님이 바로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선택 보면 영식님이 국화님 선택하잖아. 그렇단 얘기는 영식님 마음속에 국화가 좋다 이것보다 장미와 백합이 배제됐다에 가까워. 근데 국화님도 연애를 최근에 짧게 한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영식이 보기에 장미는 영식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가벼워 보인다. 약간 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보수적인 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그 연애에 있어서의 결벽증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결벽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건 그런 기준치가 높잖아. 근데 장미는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신격화의 대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장미 지우고, 백합은 뭐 장미보다는 아니지만 일단 보류. 근데 국화가 가장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한 게 아닐까 싶긴 해. 장미와 백합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화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실은 그 이성에 대해서 영철은 난 귀여운 여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 가까운 사람, 거리도 가까운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해놔서 가장 까다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성에 대해서 가장 까다로운 건 영식 씨야. 근데 스스로가 까다롭다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 친근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신격화된 부분을 깨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나마 보였던 사람은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17기 옥수님밖에 없어. 그런 어떤 그런 보수적이고 신격화된 모습에서 그런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티키타카가 되는 엉뚱한 면이 있는 그거를 보여준 사람은 또 누가 있어? 나는 모르겠어. 어쨌건 지금 나는 솔로 9기부터 18기까지 쭉 보면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확률이 적은 상태. 그러면 9기 쓰면 지금 몇 명이야? 5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50분의 1이 영식 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식 씨를 좋아할 확률은 거기서도 최소한 2분의 1로 간단 말이야. 2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옥수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 좋아할 부분의 속성을 영식님이 갖추고 있냐?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거든. 영식님 오히려 좀 귀엽고 약간 티키타카도 잘 되는, 요즘에 말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좀 매력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렇게 보수적이고 딱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확률이 이게 2분의 1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야. 근데 2분의 1을 진짜 정말 높게 잡아서 2분의 1이라고 쳐도 지금 벌써 몇 분의 1이야. 1%밖에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찾을 확률이 50분의 1이고 50분의 1이 지금 안 되죠. 확률적으로. 실은 근데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온 이성들은 굉장히 선별된 여성들인데도 그중에서도 50분의 1이면 바깥에서는 100분의 1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식 씨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거기서도 또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1% 곱하기 10%는 벌써 몇 프로야. 0.1% 되잖아. 1000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영식 씨가 그동안 솔로인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러니까 영식 씨가 눈이 높다라는 건 좀 달라요. 모순되는 부분을 상충되는 부분을 이상형으로 갖추고 있다야. 내가 배제되는 포인트와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겹치는 경우야. 옥순 씨가 약간 그런 모순되는 포인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7옥수님 그런 부분을 둘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17옥수님이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순되는 두 개념이 공존하는 케이스인 거지.
근데 영식님은 지금 그런 케이스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봐도 지금 1%의 확률이고 그런 상대가 영식님을 좋아할 확률은 또 거기서 최소한 이제 어쨌건 반반이라고 쳐도 벌써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한 10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선별한 상대라면 그 사람도 어쨌건 어느 포인트에서 바라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눈이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17옥수님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여전히 솔로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봤잖아요. 17옥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이고 신중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 사람을 관찰해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한 번 마음이 꽂혔을 때. 근데 관찰하는 동안 이 사람이 어떤 가벼운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탈락일 거야. 그래서 영식님이 연애가 좀 힘들구나. 제가 첫 회차에서 영식님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보류했었는데 이제 볼수록 좀 영식님의 눈 높은 포인트가 이거구나. 단지 눈이 높아서 높다기보다는 모순되는 두 가지 성향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사람에게 쭉 끌려다 보면 그 사람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속아돼 버리는 그런 속성이 보이니까 그래서 영식님이 연애를 못하는구나. 못해 왔구나. 조심스럽게 됐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 이번 기수는. 그러니까 원래 못쓸 기수가 흥미로웠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또 보이네요. 다시 한번 또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키에서 벌써 자신감이 없어서 배제된 상대를 고른단 말이죠. 영식님이 키 뭐 어때? 하고 고르는 약간 그런 성격의 사람은 원래는 아니란 말이야. 영수님이라면 더더욱 아니지. 예를 들어서 영수님 같은 성격에 키가 작고 상대가 나는 키 큰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면 영수님은 일단 계산하잖아요. 저 사람은 확실하게 소거시켜버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조건과 눈에 띄는 그 정량적인 걸로 영수님은 먼저 소거시키고 봐. 영식님은 일단 그런 것보다는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충족시켜주는 좀 신격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티키타카 그 두 가지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키타카만 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친구가 되나? 사귀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티키타카 되는 사람은 밴드부에도 있고 교회도 많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못 사귀었잖아. 영식님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느낀 게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우아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분에게 꽂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그게 물론 그런 분이라면 꽂히겠지만 키가 꼭 커야 되고 얼굴이 꼭 예뻐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우아하고 좀 신비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꽂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티키타카가 되고 또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묘한 사람 스타일. 데이트 장면으로 갈까요? 영수님은 장민님과 백하님 두 분을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왜 모쏠이 됐느냐 그 이유를 따지면 조금씩 다르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식의 특성, 영철의 특성, 영수의 특성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은 이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중하다는 건 확실해. 이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모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사빠인 경우도 있긴 있죠. 그리고 막 살짝만 스쳐도 실은 그 손주까지 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도 물론 당연히 그런 건 있는데 정작 시작해야 되냐 아니냐를 고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영수님이 고른 건 장미 씨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미 씨가 좀 부담 없는 그런 캐릭터죠. 약간 여사친, 살짝 썸인지 여사친인지 모를 것 같이 구는 그런 친한 여사친 같은 느낌의 모습이죠. 장미 씨는. 백합님은 좀 적극적이고 그런 배울 점 많은 배울 점 많다고 해야 돼. 그 삶의 태도가 멋진 그런 누나 재질이고 국화님은 살짝 그 잔망스러운 찜질방 아주머니 재질이 좀 있어. 외모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귀엽고 이런 외모인데 내면에 살짝 들어온 호탕함 그리고 엉뚱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약간 언밸런스가 약간 국화님이 가진 매력 같아. 그래서 이 셋 다 어떤 편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모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세 가지 대상을 생각해보면 장미님이 가장 편한 건 사실이지. 국화님 매력적이에요. 이번에 이 세 분은 다 매력적이야. 부동산 중개인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아니 그 아줌마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백합님하고 대화할 때도 뭐 그 남자들이 늦게 온다 그럴 때 아니 뭐 5분 10분 있는 줄 알았지. 약간 이런 말투들이 있잖아. 그런 어른들에게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멘트들이 있어. 그냥 그 아줌마라는 게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좀 인생 경험이 있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그런 약간 어린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과감한 친근함 그리고 넉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제 그 예고에 나왔지. 뽀뽀해봤어요? 그거 너무 기대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뭐 의사다. 그러면 그 국화님 같은 분을 뭐 그 앞에 이렇게 행정으로 이렇게 해두면 좋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고 동네 사람들도 친근하게 생각하니까 편하게 하고 뭘 맡겨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은 이번 이 세 분은 다 마찬가지긴 해. 장민은 눈웃음이나 남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인 듯한데 희한하게 영식에게만 올인. 장민님도 지금 조금 더 캐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민님의 경험이나 이런 걸 봐서는 생각보다는 소극적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성형외과 상담실장? 솔직히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누굴 맡겨도 돼. 이 세 분은 다 잘해. 다 잘하는데 국화님은 약간 그 성형외과 상담실장인데 젊은 분들이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약간 주름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 연령대의 베리에이션이 컸을 때 가장 국화님이 잘하지 않을까? 백함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아우 언니 멋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에 팬이 될 것 같고, 장빈님은 약간 남자를 상대하는 남자들을 위한 성형외과라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차이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남자 목소리 입장에서는 장미가 제일 편하자는 거잖아. 아, 모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DM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영수님에게 DM을. 근데 영수님은 DM 보내면 되게 좀 거부할 것 같긴 해요. 무서워할 것 같아. 영숙님의 주변 친구. 그 영수님이 그 몇 기수죠? 11기 영식님하고 뭐 친구인 거 아니야? 11기 영식님을 공략해. 11기 영식님한테 영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뭐 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고 영수님에게 좀 다리를 놔달라. 그래서 영식님을 통해서 접근해. 그래서 영식님과 영수님이 만날 때 그 자리에 나가. 친한 친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번호만 딱 그날은. 약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참새를 잡는 마음으로. 참새가 진짜 겁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빨리 다가서 잡아버리면 얘가 겁에 질려서 죽어버리는 동물이야.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DM이나 이런 걸 워낙 많이 받으셔가지고 좀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 좀 확실하게 나는 너에게 관심은 없지만 영수에게 관심이 있다. 너에 대해서는 그냥 팬일 뿐이다. 요즘 참새 비둘기가 돼서 겁 상실했어요. 아 그래? 그래? 아, 참새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참새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참새조차도 현대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DM이라는 단어도 배우고 말이죠. 그렇죠? 심리 공부하면서 이성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변했냐고. 심리를 공부해서 변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건 이성을 경험하면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심리를 공부하고 그걸 알아가면서 나를 이해한 거지 공부를 하면서 변했다는 아닌 것 같아. 이미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론을 배우면서 언어화가 된 거지. 언어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무지개를 보면 저게 무지개구나는 알잖아. 아, 저게 색깔이 있구나 알잖아. 근데 저게 이름이 무지개구나. 무지개 안에 저렇게 7색깔로 구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룹화도 되고 저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애초에 그러면 무지개가 그러면 무지개란 단어를 알고 무지개가 7색깔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무지개가 보였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무지개는 5가지 색깔이었대요. 오방색이었대. 근데 우리는 무지개를 7색깔로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무지개를 보면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게 5색깔로도 보일 수 있고 7색깔로도 볼 수 있고 더 많은 색깔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이 우리의 사고에 한계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모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아노도 음계가 있고 화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작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가 아니라 어떤 음악도. 근데 음계랑 화음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므로써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멜로디를 이렇게 어떤 구현할 수 있는 거지.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장민님이 좀 더 좋은 게 있다기보다는 백합님 쪽을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영수도 똑같이 속어법을 적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쏠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속어법을 적용하는 거야. 근데 모든 모쏠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꽂히면 그냥 달려드는 모쏠도 있어. 근데 이제 어쨌건 영수님은 속어법, 영식님도 속어법, 둘 다 신중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영수님은 그 말 그대로 정량화를 바로 시킨 거야. 이게 영수님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아마 프로그래밍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이거를 추상화 개념이라고도 해요. 추상화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정량화, 추상화. 그러니까 추상화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보면 약도가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위성 사진이 있잖아. 위성 사진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추상화는 약도야. 약도는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그래서 현실을 좀 추상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수학이라는 게 뭐야? 결국 추상화예요. 사과 2개 먹었다. 아예 배불러. 1개 더 먹을까?
한 개 더 먹으면 내 배는 좀 더 부른데? 이거 뭐야? 2 더하기 1은 3이잖아, 지금 이게. 사과 2개를 지금 숫자 2로 지금 치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백합, 여기서 헬스라는 문제야. 나는 지금 헬스가 아니지. 그 외향적인, 만난다, 연애를 하는 그 공식에 있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 나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 어디가 이제 거기에서 접점이 생기지? 그러면서 거기서 소거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지금 추상화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취미로 헬스 정도를 지금 숫자로 머릿속으로 완전히 숫자화까지로 바꾸진 않았겠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외향적인 취미가 지금 제로지 0. 근데 백합은 예를 들어서 100이야. 근데 그 100이 날짜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50이고 근데 그 표준 편차가 거의 없이 항상 50을 유지해줘야 돼. 장미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자체가 똑같이 50이어도 표준 편차가 크고 쉴 수 있는 날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 그게 정확히 이제 사고 구조가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 흐름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어떤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심리를 배우고 이런 추상화 개념을 그런 데 또 적용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게 또 겹쳐지면 확 불타오르면서 인간에 대한 그런 게 딱 올라가. 근데 지금 이런 것들과 자기 약간 자신감이 없는 자기 비하에 거의 자기 비하 수준으로 자신감이 없는 게 맞물리면서 저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고 그냥 단점으로만 작용돼 버리는 거지. 영수님 공부를 잘해서 우쭈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왜 자신감이 병적으로 없을까요? 아마 공부 이외의 어떤 거 아니면 공부도 넘사벽으로 잘하는 형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좀 한편으로는 뭐 마초적인 아니면 너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주저주저해 똑바로 말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말하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향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주눅 들고 상처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더 상처로 다가왔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성향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바라는 그런 부분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서는 분명히 어떤 주먹이 앞서야 되는 시대가 있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거기서도 나와 연을 날리는 소년인가?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얘가 뭔가 남자답지 못하고 그런 유약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와 아버지는 그냥 성향이 다른 것뿐이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얘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는 그냥 성향이 다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님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똑똑해도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공부에 매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맞춰주기가 상대적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모쏠이기 때문에 가지는 발상일 수 있는데 애초에 연애는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영수 씨가 이렇게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나가지만 또 정작 맞춰주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 근데 영수님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고른다의 개념으로 소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줄 수 있냐 없냐로 소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상대는 그대로 있고 내가 이 상대에게 영향을 안 미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안 미치려면 안 만나야 되는 거고 영향을 미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 최대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맞춰줘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발상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결국은 맥락적으로 자신감 없음이 이렇게 파생되고 저렇게 파생되고 이러면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수학적인 사고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저게 주변에서 영수에게 자신감 가져. 네가 뭐가 그래서 그래? 야, 너 그 자신감 없음이 너 자기 비하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파생되는 거야. 뭘 맞춰주는 거야? 아니야. 그냥 연애는 서로 하는 거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다. 영수님이 스스로 그거를 깨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의미 없다. 내 얘기 금지 소리만 듣는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 영수님을 바꾸려고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 영수님이 스스로 해야 돼. 저런 분들이 자기 세계는 그대로 두고 제 이해자가 타인에게 맞추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네. 맞는 표현이네요. 남이랑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힘들어지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맞는 그 말씀만 말씀이고 근데 가까워지는 게 힘든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견디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비판으로 연결돼 있거든, 머릿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연결이 돼 있다?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된다? 그게 비판을 받는다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수님이 가진 고통스러운 무의식이 아닐까? 영수님이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서로 못 만나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러면 서로 그냥 타인. 타인으로 끝나.
그래서 이제 장민님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민님은 지금 영식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영식님을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주입받아가지고 저렇게까지 표현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장민님이 저 숙소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만큼, 인터뷰만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출연자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그 국화님은 처음에 이제 좀 영식님을 좀 알아볼까 하고 영식님하고 대화를 하러 나가기도 했지만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나 영철님 좋아요. 영철님 마음에 들어. 그리고 백함님도 맞아 영철 이렇게 하는 거 웃기더라. 뭐 재밌더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민님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주저하더라고. 대답을 하긴 해. 근데 주저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민님이 그런 면에서는 오픈을 잘 못하고 알아서들 다 이 정도면 다가오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까지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다르다. 이 정도 표현으로는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영식님은 지금 장민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속어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도 일단은 좀 후보로 두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보면 장민님과 영식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좀 길게 담긴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영식님이 진짜 모를 수도 있다. 장민님은 주변 남자들이 알아서 다가왔죠. 왜냐면 장민님은 허물없게 대하거든, 사람을. 친근하게 대하고. 예를 들어서 영철님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도 이거 뭉친 것 같은데 했을 때 영철님이 그래요? 그럼 좀 주물러 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영철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스킨십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폼눌러 줄게 이렇게 흘러갔지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호감이 있거나 보통의 어떤 장민님에게 매력을 느끼는 아니면 매력을 안 느껴도 그래? 주물러 줄까 하면서 스킨십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들어. 막 마음이 올라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했지. 수월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못쏠기스 와가지고 안 돼. 먹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지금 장민님은 지금 시도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장민님은 약간 이 모쏠들에게 주술을 걸어서 마법으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마법사의 개념이고 백함님은 딱 지시를 하는 약간 그런 장군의 느낌, 장수의 느낌이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국화님은 뭐지? 국화님은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 힐러인가? 중개사. 도적도 재밌다. 도적. 굉장히 유연하고 어떤 상황에도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적이 실제로 어떤 도둑의 개념이 아니라 이 판타지 게임을 할 때 그 도적 클래스가 주는 그 의미는 그런 게 있어. 어느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디에서도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뭐 보물을 찾을 때도 필요하고 비밀 통로를 찾을 때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도적 괜찮네요. 편하고 살갑고 넉살 좋고 어디에나 적응할 수 있고 누구나 친해질 수 있는 어디에서나 자기 역할을 하는 빼고 가면 아쉬운 약간 그런 캐릭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타지 게임에서의 직업으로 따지면. 근데 어쨌건 장민님은 생각보다 이게 막 적극적이고 막 화려한 삶이어서 그렇지 의외로 그 재질 자체는 15순자님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약간 나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좀 그런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두려움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불안도가 있을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건 긍정적인 면으로 잘 이겨낸 거지.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거를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친구들 주변에 두고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 만약 장민님이 좀 불안도 있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 자체를 좀 의외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영식님처럼 좀 지고지순하고 약간 내 예측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영식님이고. 영식 씨 실물로 보면 훨씬 더 귀엽고 인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장민님은 확고한데 영식님은 이걸 모르네? 이때 전날에는 다 영식님이었어. 근데 확실히 그 무난한 건 2등은 될 수 있어도 1등은 좀 엉뚱한 부분, 뭔가 꽂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어쨌건 내가 2등이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큰 건 사실이니까 기본적으로 매너 있게 챙겨주고 또 밝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거기에서 내가 좀 갈고 닦은 그런 좀 뭐 화술이든 아니면 어떤 능력이든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게 안전한 선택이지. 근데 이제 영철님은 그런 거 없이 자기의 그 갈고 닦은 걸로만 이제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반이 없이 이제 무너지는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영철 씨가 이제 워낙 좀
뭐 특별한 화법이나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영철도 근데 많이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첫날에는 계속 각오만 다지긴 했어. 첫날 보면은 계속 방 안에 있고 말만 하고 이랬는데 둘째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막 하더니 닭장에도 가고 하더라고. 나름 각오를 하고 왔는데 막상 몸이 안 움직였고,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니쿠키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첫날은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영철 씨가 형 커면 좋겠네요. 형 커면 좋겠어. 아유, 내가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어도 그건 반칙이어갖고 내가 지금 인스타를 원래 잘 안 보지만 인스타도 안 보고 있는데. 라이브 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훨씬 더 방대한 분석과 리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